안녕하세요. 갓생 히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루푸스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끊었는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약을 못 끊었을 때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들로 수치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관해서 저만의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수면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해요.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수면 패턴이 깨지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내 수면 시간을 잘 정해서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늦어도 12시 안에는 자려고 하고 보통은 10시 반에 핸드폰으로 수면 모드로 해놔요. 그래서 수면 모드로 딱 바뀌면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잘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11시 30분 정도 자서 아침에 7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평균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나만의 수면 패턴을 정해놨습니다.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몸을 재생시켜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이때 잠들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최소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이렇게 수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뻔하지만 저는 정말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필라테스를 했고 최근에는 헬스와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루푸스 활성기를 겪으면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몸을 혹사시키는 요소 중에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있었죠. 피곤한 상태에서 주 4회를 헬스장에 가려고 했고 한 번 가면 또 최소 1시간 30분 정도 이상은 했으니까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활성기를 높이는 데 한몫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헬스는 절대로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적당한 강도의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체력 관리에 유지가 된다는 걸요. 그래서 현재는 헬스장에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60분을 넘기면 피로감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60분을 넘기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은 주 1회를 목표로 하고 이것도 정말 그냥 가볍게 뛰는 느낌으로 한 2km 정도만 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장마나 습하고 높은 기온 때문에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피곤함을 느낄 때까지 하지 않는 본인 몸에 맞는 적당한 강도와 시간을 찾아서 운동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평균 주 2회에서 3회 5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는 오랜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는 규칙적인 시간에 꼭 챙겨 먹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 오랜 습관이에요. 19살 때 진단받은 이후에 계속 아침마다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무조건 하고요. 밥을 챙겨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평상시에 직장에 다닐 때나 학교에 다닐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이나 떡 또는 과일이나 두유로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시간이 아닌 저는 비슷한 시간대에 약을 먹고 있고요. 가끔 루푸스 환우분들 중에 점심에 약을 먹는다든지 며칠 약을 거른다든지 하는 분들을 봤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빼먹지 않아요. 아무튼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안 먹고 일할 때랑 먹고 일할 때가 확실히 그 체력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할 때 웬만하면 당이 오를 만한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은데 우유에 시리얼을 타 먹는다든지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다든지 이런 건 피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사과 반절 이렇게 잘라가지고 땅콩잼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계란이나 이런 걸 곁들여서 같이 먹고 있고요. 가끔 떡이나 빵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빵은 웬만하면 통밀빵으로 먹으려고 해요. 또 네 번째로는 피 검사하기 몇 주 전부터 클린하게 식사하는 겁니다. 방금 아침 식사가 언급되어서 이어서 식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식단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계속 식단을 신경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피 검사하는 날 되기 한 2주 전부터는
더 식단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뭐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의 빈도를 줄이는 거죠. 평상시에도 많이 안 먹으려고 하지만 검사하기 2주 전에 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때는 간식도 과자 대신에 과일이나 뭐 과일을 갈아서 간단하게 주스를 마신다든지 과자를 먹어도 조금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염증 수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당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는 꼭 탄산음료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탄산음료는 거의 안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양배추, 당근, 토마토 같은 애들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또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매일 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검사 날이 되기 2주 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몸을 관리하는 마지막 방법은 나만의 컨디션 기록장을 적는 겁니다. 이게 제 컨디션 기록장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루푸스 활성기를 겪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외래 진료를 갔을 때 진료 내용이나 검사 결과들을 간단히 기록해서 변화의 추이를 보고요. 평상시에 특이점이 있는 내 몸 상태에 대해 적습니다. 유난히 관절통이 있는 날이나 두통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아픈 증상이 있으면 적고 있고요. 원래는 제 식단도 기록을 하려 했는데 이거는 꾸준히 적기는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몸 상태에 대해 증상을 적어서 내 몸이 보내는 반응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면 내 몸을 신경 써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컨디션 기록장을 기록하는 법은 따로 쇼츠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만의 방법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사람 몸 상태와 반응들은 다 다르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주관적인 견해로 쓴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이 질환과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몸 관리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저처럼 스테로이드도 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